아미노산 비율은 얼마나 돼야 된다. 운동 전에는 얼마나 돼야 되고, 탄수화물은 언제 먹어야 되고, 회복 후에는 얼마나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율은 얼마나 돼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과 동적 휴식에 대한 비교인데 이건 좀 다음 자료에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회복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8가지 정도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전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후에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가장 많은 운동을 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제가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잠이 최고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잘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생각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초과회복과 가부화를 이제 원리적으로 한번 이해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그래프가 초과회복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초과회복은 운동을 하고 나서 피로해진 상태에서 얼마만큼 회복을 해야지 내가 기존의 운동을 하기 전의 상태보다 올라가느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기록을 보면 그 자리예요. 운동량이 많든 작든 그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운동을 작게 해도 나는 기량이 잘 나오니까 나는 기술이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은 이런 기점에서 리커버리 타이밍을 보면서 한번 계획해보면 훨씬 더 작은 훈련량으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피로가 발생하면,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피로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는 상황이 올라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원래 피트니스 베이스 라인이라고 여기 이제 자기 체력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보다 올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시점에서 회복이 다 되고 나서 다시 한번 높은 강도의 훈련을 할 수 있는데, 이 타이밍의 그래프를 그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했을 때, 그리고 완전히 다 올라간 상태에서 운동을 다시 했을 때 몸의 상태는 가면 갈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표를 본인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아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데이터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TSS 점수를 보고, 그리고 나의 안정시 심박 상태를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소변 상태의 색깔을 5단계로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체크하고, 체중에 있는 수분량이나 근육량을 보면서 체크하고, 그리고 내가 아주 몸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 아주 짧은 거리를 기록 측정하면서 데이터를 남겨놓으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래프를 본인 스스로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좋은데 오늘 빨리 뛰어볼까, 이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내 기록과 내 훈련을 데이터할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부화의 원리입니다. 가부화의 원리는 과훈련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는 얘가 요렇게 그래프가 가면 갈수록 기능이 감소합니다. 올 시즌 초에는 기능이 좋았다가 시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포기하는 대회가 많아지고 대회 때마다 기록이 더 안 나오고 부상에서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이고요. 자, 가훈련의 반대, 좋은 예는 기능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기준 체력, 피트니스 베이스라인보다 더 많은 기능이 올라가는 경우인데, 이런 과훈련 증상을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떨어지죠. 재미가 없습니다. 과훈련의 대표적인 예고요. 잠을 자려고 해도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게 됩니다. 수면 장애가 오고요. 그리고 밥맛도 없어요. 밥맛도 없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우울감이 계속 지속됩니다. 하고 자신감도 없어져요. 옛날에는 잘했지만 지금은 잘할 자신이 없어. 옛날만큼 할 자신이 없어. 육체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정시 맥박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안정시 맥박수, 안정시 혈압 상승하게 되고 체중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만성적인 근육통으로 항상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 또는 감기, 마스크 계속 쓰고 다녀야 되고, 계속 경기 전 한 일주일만 되면 감기에 걸려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생깁니다. 잦은 부상 또는 감기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갈증은 계속 느끼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 그리고 운동 능력의 문제는 최대 운동 능력의 감소가 나타나고요. 반응 시간이 지체되고 이제 피로감이 증가하는 게 가장 두드러진 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피로란 우리가 수면 또는 휴식, 육체적인 힘을 소비한 후에 호소하게 되는 정상적인 경험인데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본인 스스로가 좀 불편합니다. 불편감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런 피로를 빨리 해소해 주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많이 대비하셔야 되고 많이 알고 계셔야지 여러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벼운 운동을 통한 피로 회복 방법인데 사이클과 달리기의 아주 대표적인 예를 보면 많은 분들이 리커버리를 할 때 어떤 강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면 자전거는 VO2max에서 한 60% 강도로 설정해서 회복 훈련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 달리기는 심박수가 조금 더 올라가죠. 70% 정도 강도로 해서 회복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몸 상태나 훈련 기간, 훈련 경력, 훈련 능력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VO2max의 60%는 사이클로 해주시고 70%로 달리기를 해서 운동 회복의 리커버리 존을 설정할 때 사이클은 60% 정도, 러는 70% 정도의 회복 강도를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회복이 필요한 요소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몸에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수면이거든요. 수면을 장하기 위한 방법들은 전자기기를 일단 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거, 술 같은 거. 우리 잠이 안 올 때 술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술 드신다고 잠이 잘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저는. 그래서 술이랑 커피 좀 멀리해 주시는 게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수면은 어떤 수면인지 충분히 잘 잤을 때 자기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떻게 수면했을 때 잘 잤는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얼마나 자야 될까요? 수면은 우리 니클스 팀 멤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운동했을 때랑 안 했을 때는 차이가 있나요? 엄봉준 프로는 어떻게? 저희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이면 충분히 다 회복한다. 운동 강도 다 네. 그러면 안무준 프로 생각할 때는 운동 전은 몇 시간이고 운동을 좀 많이 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했다. 그럼 수면 시간이 얼마나 또?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평상시에 6시간.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한다면 8시간. 예.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시간. 9시간. 자, 이런 요소들은 사실 사회적인 자기 역할과 어떤 업무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한데 대부분 이제 공부하는 상황은 한 8시간 정도는 훈련하고 나서 좀 충분히 주무셔야 된다. 근데 잠자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지 잠을 잘 잘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반대 얘기를 하면 교감신경이 좀 활성화된 상태에서 잠이 들면 굉장히 잠이 깊게 안 들고요. 잠잠에서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복식호흡과 코와 입으로 할 수 있는 호흡법을 통해서 몸을 체온을 낮춰주고 릴렉스해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한 영양 섭취입니다. 영양은 누구나한테 강조해도 다 의견이 남다르지만 실수와 굉장히 많은 착오들 중에 하나가 영양에서 발생되거든요. 월드 챔피언을 3번 한 양 프로데노라는 선수 누구나 다 아시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양 프로데노라는 분 모르는 동호회는 안 계시죠?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양 프로데노가 놀랍게도 월드 챔피언십을 9일 남겨놓고 불참을 선언했는데 그 이유가 영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영양의 요소가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물론 필요한 상태도 있었고요. 충분한 영양 섭취를 못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5, 16, 19년 올해까지 이제 3번을 우승한 프레데노는 2018년도 아쉽게도 9일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불참을 선언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천골에 있는 요 부분이 굉장한 피로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타이밍과 시점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불창하게 됐는데 벤 호프만이라는 선수도 이런 증상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얀 프로데로 같은 선수는 2017년부터 채식주의로 식단을 바꿨거든요. 조금 더 세계 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단을 하다가 이제 스웨덴에 있는 업체에서 제안을 해서 얀 프로데로가 채식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우선 영양 섭취를 충분히 못했고 피로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섭취 못하는 관계에서 나타난 증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제대로 섭취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특히 이제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한 뒤에 한 2시간 동안은 면역 체계가 굉장히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림프구, T세포 활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훈련 중이나 마친 후에 즉시 탄수화물과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을 섭취해 주셔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줄이고 림프구의 생산을 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